삼성전자 D램 위기론,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얘기입니다. 위기론의 요체는 크게 두 가지죠. 한쪽 줄기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 등의 타이밍을 놓쳐서 단기적으로 실적의 위기가 왔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에 감산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 감산을 취소하고 예정대로 생산하다가 재고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적자가 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쪽 줄기는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인 HBM에서 SK하이닉스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로 불리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려 했다가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불발됐다던가,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 제품명인 HBM3P를 두고 우리가 SK하이닉스랑 같이 만들고 있는 제품명이랑 겹치니까 쓰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죠. 이야기만 들으면 되게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특히 항상 앞서던 1등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해서는 최초 타이틀을 전부 SK하이닉스에게 뺏겼을 뿐만 아니라 점유율까지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는 꽤나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단기적 실적과 미래 성장 동력, 이 두 가지를 두고 위기론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초격차가 사라지고 후발주자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에게 추월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삼성전자의 D램 사업은 위기에 빠진 걸까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삼성전자 위기론은 상당 부분 과장됐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줄기 측면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기적 실적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D램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만 살피더라도 쉽게 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얘기죠. 물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아예 적자가 나는 일은 흔치 않긴 하지만 여러 매체에 따르면 D램 시장의 업사이클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테크인사이츠의 디렉터인 안드레아 라틴이 이렇게 말했죠. 올해 D램 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40% 감소한 500억 달러 수준이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6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램 시장에 호황기가 오는 것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게도 똑같이 좋은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더 좋은 얘기죠. 당연한 말이지만 D램 수요가 다시 폭증한다면 생산 능력이 큰 기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찍어내는 족족 팔리니까 당연히 많이 찍어내는 쪽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은 SK하이닉스의 그것과 비교해 약 1.4배에서 1.5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려서 생산 능력을 따라잡으면 되는 일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 차이를 따라잡는다는 것이 D램 같은 과점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 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전 세계가 쓰고 있는데 세 곳이 경쟁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가기 시작하면 D램 시장은 순식간에 공급 과잉 상태가 돼버릴 거고, 이런 상황은 셋 가운데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일 거예요. 다음은 기술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를 말할 때 조금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위기론의 요체는 더 이상 D램 분야에서 기술 초격차는 이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차세대 D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HBM 시장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HBM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HBM 시장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의 시장 점유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 거예요. 2028년 전망치 기준으로도 HBM의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요. 물론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이긴 하지만 기존 D램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이 아니라 D램 시장과 함께 커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HBM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기술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가 크게 뒤처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제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이고 SK하이닉스가 넓은 시야로 HBM 시장에 먼저 주목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봐야 한다. 아니, 지금 의미가 크던 작던 일단 뒤처진 것은 사실 아닌가?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삼성전자 위기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과장됐고 삼성전자의 인프라, 자본력만 보더라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프라와 관련해서 아까 생산 능력 차이 얘기는 이미 했죠. 그러니까 이번엔 장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반도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EUV라는 장비를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파운드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지만 지금은 D램에서도 EUV 공정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 ASML이라는 회사 한 곳에서만 생산하는 장비고, 그러다 보니 구하기가 참 어려운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EUV 보유 대수에서 삼성전자는 나머지 두 경쟁자들을 커다란 격차로 떠돌리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2022년 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EUV는
각각 18대 그리고 4대입니다. 마이크론은 연구용을 제외하면 EUV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삼성전자는 EUV를 파운드리 사업에서 투입하고 있는 만큼 정확히 D램 생산 공정에 몇 대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쟁사보다는 확실히 장비 측면에서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위기론을 얘기할 때 종종 SK하이닉스가 먼저 D램 공정에 EUV를 적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사용할 수 있는 EUV의 숫자가 다르다면 삼성전자가 절대로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자본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무려 80조 원 수준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이든 인프라든 결국 자본 싸움이라는 것을 살피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기업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보았잖아요.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경쟁사들에게 크게 한 방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만 봐도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삼성전자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곳이 아니니 1대1 비교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현재 겪고 있는 파도를 이겨내고 세계 투자자들을 향해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